앞이 무거웠다면 좀 즐거운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이거 한 2시간 방송이 될 것 같아. 지금 국민의힘 김건희 문자 익십 사건. 야, 이게 이 자체로도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오늘 욕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게요. 이게 짚어볼 지점이 엄청 많아. 난 이것만으로 탄핵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제 처음에 CBS가 까기 시작한 거잖아요. CBS만 까니까 막 종편들도 까고 막 너만 까냐 나도 깐다 뭐 이런 거야 지금. 전체 서로 막 재구성을 하고 난리. 이것도 재구성인데 네.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네? 아유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까이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진실 게임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건 뭐냐면 지금 깐 기자 이름이죠. 네. 김규환. 네. CBS 논설위원. 읽어봐요. 김규환이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가 화제가 되자 문자 내용 공개해도 좋을 만큼 확인된 것이었냐는 주변의 물음에 김건희 여사 문자를 최초 공개한 당일에 김건희 여사가 자기 문자를 사용해도 좋다고 컨펌해줬다라고 주위에 확인해줬다고 함. 본인 문자를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부담이라 확인한 것으로 추정. 김건희 여사의 전대 개입 논란이 세간에 회자되는 이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건희가 사실은 이걸 주도해서 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아니 주도해서 깐 게 아니라 자기 카톡을 누가 까요. 자기 카톡을 깔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이 카톡을 내용을 사실은 저는 카톡을 재구성해서 공개한 것부터 저는 문제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 간의 사적인 대화라는 거는요. 대화한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제3자는 맥락을 놓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재구성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것조차 문자를 공개한 사람의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상태에서 재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쓰니까. 필요한 것만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을 절대 믿기도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언론에서 놀라우리만큼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총선 개입이에요. 이게 대통령실 차원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심각한 총선 개입이라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왜 탄핵당하셨었어요? 법적인 절차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린우리당이 더 많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그 한마디 때문에 탄핵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여당이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사과해서 나보고 사과하면 하겠다라는 이 행위 자체. 저는 이거는 총선에 여당에 유리하게끔 개입한 행위라고 그런 측면도 예, 있고. 행위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대화가 공적 채널이건 사적 채널이건 특히나 더더욱 사적 채널이라면 오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죠. 근데 난 골 때리는 게요. 이런 게 있어. 이게 한동훈한테 허락 맡아야 될 일이야? 지가 미안하면 그렇죠. 지가 하면 되지. 대통령실에 하면 되고 아니 영부인께서 800에 7070 아유 이 번호 아니지. 저 전화 기자들한테 전화하면 딱 찍힌 거 하고 받아가지고 제가 사과할 건데요 하면 기자들 구름같이 몰려. 그러면 자기가 결국엔 한동훈한테 뭔가 어떤 명분 쌓기 인증놀이 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놓고 이제 이게 내 문자를 감히 읽고 익십하더라 하고 이제 CBS가 한번 까니까 이제 종편들이 까기 시작해요. 나 이건 좀 경악했어.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성대모사 하고 싶죠?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김경률의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태 고통을 걸어온 분들 노고에 해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뭔가 냄새가 나고요. 아니 여기서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댓글팀이거든요. 이게 댓글팀 활용에 대해 주변 비방하는 일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댓글팀을 운용을 했는데 한동훈 너한테 들켰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네,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내용들인 거예요. 왜 있잖아. 나 같은 사람은 댓글팀 같은 걸 운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근데 자기들끼리는 댓글팀을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빨간 부분이 한동훈 측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종편에서 너도 나도 막 이 버전 여러 버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보신 게 23일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게 1월 15일. 에서 19일 이거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김건희가 이런 컨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상의 없이 했다는 건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알았나 몰라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 그리고 저는 이게 과연 김건희가 할 말일까? 과연 정말로 김건희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럼 누가 했어요? 아니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미 지금 돌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원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본이 아니에요. 재구성된 걸 보고 있거든요. 과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할 때 시킨 대로 할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두 개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대화의 맥락과 뉘앙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쪽에서 있는지 그 대화의 내용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할게 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마차님한테 마차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는데 마차님이 저한테 시키는 대로 할게 이렇게 하면 저는 긴장하죠. 어이씨 난 죽었다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워딩 자체가 굉장히 정제돼 있고 이게 재구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문자 글자 내용만 가지고 재구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데 김건희가 결정하고 있더라 하는 거. 그리고 한동훈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재반 사정에서 우선은 진실에 접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는 한동훈이 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재구성된 문장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럽고 맞춤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커요. 최재형 목사랑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렇죠. 맞춤법 보완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문득 난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민주 쪽 진영에는 이런 댓글팀이 안 들어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측이나 김건희 측이 서로 뭐 그 여권 내에서 헤게모니 장악하려고 댓글을 쓰는 정도의 팀이 있다면 그 자들이 이쪽 진영에는 안 들어와 있겠냐고. 당연히 들어와 있죠. 갈라치기 겁나게 하는 애들 중에 의심 한번 해봐야 되고요. 돈 내면 다 들어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어. 네가 네 댓글팀 시켜가지고 나 욕했어? 뭐 이런 느낌이고 김건희는 아니다. 사실도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나 이게 골 때려요. 사실이 아닌데 앞으로 왜 그럴 일이 없어? 했어. 아니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뭐 저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싸움은 내가 봤을 때 완전 개진흙탕 싸움이고요. 완전 개진흙탕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는 사람은 거의 피투성이 되는 상이기 때문에 약속 대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내부에서 댓글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진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의 인터뷰에 의하면 본인이 지금 당장 깔 수는 없지만 면책 특권이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이야기하겠다는 의도를 밝혔거든요. 새끼 배짱이 없어. 그렇다면 댓글팀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김건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준석이 지금 3번이나 떨어졌는데 들어갔지만 날리고 싶어. 제 생각에는 한동훈한테 걸린 게 댓글팀일까요? 아니면 댓글팀으로 자기를 비방한달까요? 저는 한동훈한테 걸린 건 댓글팀으로 자기를 비방한다는 거지 댓글팀의 존재 유무 자체가 과연 한동훈한테 걸린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걸 수도 있어. 들어 한동훈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김건희 입장에서 한동훈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김건희가 댓글 달아서 나 비방하고 다니는데 너 그러니까 우리 저 마차님 양쪽 딱 가입해 있잖아요. 네. 팬클럽들 지금은 서로 싹 거의 개싸움 났다며. 네. 댓글팀이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댓글팀들이 오다가 있어가지고 왜 텔레그램 방 같은데 수도 없이 많은 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 건사랑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다고 쳐. 거기 한 몇천 명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들이 좌표 찍고 누가 선동하는 사람 조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 기사 댓글에 악플 달고 막 이런 것들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일단 저는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은 저는 이준석이 하는 말 믿지 않고 이준석 자체가 워낙 어그로를 끄는데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자기한테 관심을 집중하려고 이런 발언을 하고도 남을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한동훈과 김건희의 대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어떤 팀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댓글 팀이 아니라 댓글 공무원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튼 이런 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마차님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앞으로도 안 할 거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앞으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한다. 뭐 이런 이거 의미일 수도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왜 하냐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그리고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맥락이 삭제된 상태에서 단편적인 글만 올라오는 거 아까 정변등 이야기에 100%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좀 보게요.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겁니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 10%포인트 빠졌습니다. 여기 요 맥락인 거잖아요. 얘네들은 윤석열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한 발 물러서면 저쪽이 더 물어뜯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맥락으로만 봤을 때는 한동훈이가 말한 거 있죠. 그게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였다. 투였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네. 해봐야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해봐야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안 할게 이런 뭐 맥락이 그런 있는 것도 거죠. 있고 또 이걸 보면 정확하게 정치적 목적,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행위를 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색깔이 똑같이 검은색으로 돼 있으니까 서울대 석사과정이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걸로 인식하고 있대잖아요. 자기 지금 석사라는 거야 그러면? 그건 그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으로 나온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나도 헷갈리려 그래. 그래. 본인은 지금 나는 사실 서울대 석사를 맞는데 내가 그날 사과해서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멘탈이에요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서울대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헷갈리게 경영 석사 주면서 석사 주는 것처럼 학위장사 한 거는 맞거든. 서울대 약한 서울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강한 사람을 비난하세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서울대 나온 새끼가 대한민국에 제일 무식한데 뭐. 그 자기는 지금 서울대 커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야? 김건희 나도 서울대 커플이고 한동훈 너도 서울대 커플이잖아. 근데 이 관련된 문자를 한동훈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한동훈 와이프 진은정한테도 보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솔직히 진은정이나 나경원 입장에서는 김건희를 뭘로 보겠어요? 아직도 석촌호수에서 포장마차 하는 애로 볼 거 아니야. 아니요. 서울대 석사도 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대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이 굉장히 그 김건희를 무시하는 걸 김건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진은정한테 문자를 보냈고 진은정 역시 그 문자를 씹었다라고 했을 때 그 폭발 그걸 누가 다 감당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아니, 진짜 거죠. 누구 말 맞다나 저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메타인지 박살나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역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원희룡이 당대표가 될까 봐
아니 저기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될까봐 원희룡을 밀어주는 차원에서 이게 사실 터뜨렸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요런 거야. 누군가의 KK 뜻이 있어가지고 이 문자 까자. 네. 그렇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기자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써도 좋다는 긍정적인 답이 돌아왔다는 그게 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시작은 전당대회에 한동훈을 막기 위한 최소 김건희와 윤석열의 개입. 아니면 윤석열은 아예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께서 맨정신일 때가 별로 없기 진짜 때문에 너무하네. 아예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 공천 장사했다는 이야기도 네. 나옵니다. 그 이야기 이따 따로 하시고. 따로 하나요? 따로 있어요. 또. 네. 어쨌건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가시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중앙일보가 차분하게 정리해놓은 이 문자는 어디서 오고 갔는가 타임라인. 실제로 보면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김건희 사과 요구였고요. 그 1월 17일이고 1월 18일 날 한동훈이 명품백 논란 국민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텔레그램을. 그러니까 이틀 있다가 당시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 한동훈 만나서 사퇴하세요로 요구를 했다는 거야. 완전 개빡친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이 문자가 결국은 그때가 1월 19일이었는데 7월 4일 날 이게 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우리는 저걸 약속 대련이라고 했잖아요. 전혀 아니었던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약속 대련이 아닌 이유도 그 비례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자기 사람은 꼽고 김건희나 이제 윤석열 측에서 요청했던 사람들을 빼면서 그때 정말 폭발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사퇴 요구를 한 3번 정도 했다고 하죠. 그다음 환불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그것도 궁금해지네. 이런 건 있어요. 둘 다 공범점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많아. 그래서 선은 안 넘는 차원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우리 약간 좀 내가 부리던 약간 노비 같은 거잖아요. 대드는 게 기분 나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노비라고 생각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더 똑똑한데. 그렇죠. 내가 더 똑똑한. 저는 모질이 모시고 내가 지금 고생한 게 얼마인데 그 멘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볼거리가 벌어지고 있죠. 예, 사설 제목 한번 볼게요. 한심한 여당 전대. 사실 한심한 거지. 한심한 정도가 아니죠. 저는 진짜 제가 제 생에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지는 몰랐어요. 한동훈 화이팅.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론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7월 23일입니다.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원 100% 그 김기현 뽑을 때 했던 게 지금 바뀌어서 당원 80, 일반 국민 20%입니다.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사실 여론의 미동도 없어요. 그냥 한동훈이 압도적이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미 윤석열은 버려진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래서 한동훈 너라도 지금 국민의힘을 살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였나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길은 다른 3명과 똑같이 되지 말고 다른 3명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본인은 의도치 않았는데 지금 다른 목소리를 그분께서 내주고 계세요 지금. 지금 친윤하고 친한이 싸우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친윤하고 반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확실한 내임덕이 와버렸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속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도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윤석열 싫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겠다고 돌아서는 게 전혀 아니고 우리 쪽에도 고쳐 쓸 만한 놈 있나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이야기까지 나와서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측 누가 죽는지 보자. 대통령실 멋대로 얘기하지 말라. 감정싸움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 타겟이 되고 있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경노하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저희. 아니요. 경로. 지금 저 하와이 간다고 좋아하고 계실걸요? 그렇죠. 오늘 출국이죠. 보지도 않고 있을 거야 아마. 여행 간다. 그 주말 집회 최재형 목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 말 아니에요. 김건희 20, 30억 공천 헌금 받다. 제가 경향신문 기자들로부터 김건희 씨가 몇십억을 받으면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최재형 목사가 그전에 프로야구 조사 이야기했었는데 네.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 지금 뭘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좀 있으면 환불 못 받은 사람 나옵니다. 줄줄이 나올 저는 걸로 그렇게 봐요. 예상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요. 나는 네. 그저 김건희 그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할 때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그렇죠. 부인으로서 그렇죠. 챙겼던 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밑에 후원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쓰지 말고 그렇죠. 주는 쓰지 말고 그거는 와이프 통해서 받아서 괜찮나? 그러네. 괜찮아. 권익위가 괜찮네요. 와이프 없는 사람 서로 살겠나. 나 그 검찰이 김건희하고 최재형 목사 면담 일정을 조율했던 직원, 코바나 콘텐츠 출신 직원을 조사했다 그러죠. 2명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하고 지금 이제 김건희 부르냐 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2명이 누군고 하니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봉화마을 갔을 때 저기 지금 빨간 칸 안에 있는 3명이 모두 코바나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대통령실로 간 사람들이에요. 저분들 정들 것 같아. 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조사를 받았다는 유모 팀장. 지난번에 지금 뭐 실명도 다 나와 있긴 한데 그 유모 팀장이 가장 오래되었고 해외 출장마다 따라다니고 있고 이 사람이 저는 김범수 씨하고 이 사진에 가운데 분이 그분인 줄 몰랐었는데 사진이 있더라고요. 센터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런 사적인 출장이나 여행에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 누나 내가 아끼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뒤통수는 한동훈이 쳤다면 당신 뒤통수는 누가 칠 것 같아? 전 진짜 누나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걱정돼서 그래. 정말 이 3명이 그 집안까지 이제 집과 코바나 컨텐츠를 들락거리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도 자기 검찰 자금 관리했던 자를 대통령실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윤석열이 지금 부속실장으로 데리고 있는 애도 검찰 수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같지만 그렇게 데리고 다녀야 비밀이 안 새나가지. 그렇죠. 네. 공범들끼리 붙어 다니는 거는요. 친해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못 믿어서 그러기도 해요. 근데 김건희 인격으로 보면 댓글팀 충분히 가동시켰을 것 같습니다. 왜 있잖아. 사람 골 때리는 거에 최근에 또 민주당 뭐 갈라치기 하는 애들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전체 당원에는 2%로도 안 됩니다. 근데 난리를 치니까 댓글 점유율이 50%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여론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댓글 조작이라는 건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기도 해요. 왜? 원세훈의 국정원이 댓글 써가지고 그럼요. 떨어뜨리려고 상대 당 떨어뜨리려고 했던 공무원들이 개입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수사하면서 수법을 배웠겠죠. 어떻게 걸렸다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댓글 쓰는 애들 중에 이런 거 있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에 살짝 뉘앙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100% 댓글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분위기가 있었다고 쳐봐봐. 김 여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한동훈이는 자기 정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애가 있다고 쳐봐. 얘는 댓글팀인 거죠. 그게 사실 아니었어요?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야, 근데 정말 질이 너무 낮다 인간적으로. 어디 김정숙 여사가 댓글팀 운영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댓글팀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죠. 그때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지금도요. 총선 끝나고 네이버 같은 데 가도 거의 대부분 댓글이 윤석열 욕하는 거예요. 그건 다 천하통일해 버렸어. 다음 네이버 이런 데. 네이버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쉴드 쳐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요. 그런 기사들 중에 유독 윤석열을 빠는 댓글들 있죠. 다 작업 뛰고 그렇죠. 있는 거. 왜냐하면 평균적인 게 있는데 누군가가 얘네들 그룹에서 좌표 찍은 거예요. 그런 것들만 댓글 상위에 윤석열 빨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야, 저질이다 진짜. 씨. 우리도 안 하는 짓을 하냐? 우리는 그냥 글 삭제해버립니다. 악플 달리면. 왜냐하면 악플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댓글이 네. 긍정적이고 좀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맥락 없는 악플 달리는 거 있잖아. 다 삭제해버려요. 우리가 있잖아요. 100만이 최근에 됐잖아요.
강퇴시킨 사람까지 포함하면 우리 150만 넘을 거야. 맥나우씨 뭐 새날이 주가 조작해갖고 돈 벌었다 같은 개소리를 하면 부럽기도 하고 씨발. 주가 조작해서 돈 벌었으면 유튜브 방송을 안 하고 하지 있으니까. 새끼 진짜 이씨발 집에. 다음에 할 때 저도 좀 끼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오늘도 난님 서울대 석사라고 해서 한동훈하고 지는 저희가 어이없어서 대꾸 안 한 건 아닐까요? 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다. 충격적인 이야기. 윤석열이가 구수해서 자기가 시험 봤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내가 봤어. 아니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사법고시 풍경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하지만 이분은 구수해서 붙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 왜 그 문제가 유출되기도 하고요. 대신 대리 시험 본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예전에는 간간이 있기는 있었죠. 아니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아유 다 때려쳐. 근데 우리나라 사법고시 역사에 보면요. 응시자보다 합격자가 더 많았던 해가 있어요. 이거 실제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뭐 젊어서부터 영감님 되고 눈사령 가고 고추장 마요네즈 하고 그러는데 뭐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좋아한다. 왜 그렇게 좋아해 사람이? 자 웃겨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